지금 헌법을 제정하고자 할 때 우리나라의 기축이 무엇인지 확정해야만 한다. 기축이 뭐냐? 기초가 뭐냐? 기축 없이 정치를 인민의 망의에 맡길 경우 제도의 통기를 개통을 잃고 말아 일관성을 잃고 말아 국가 역시 패망한다. 국가가 국가로서 생존하여 인민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사려 깊게 통치의 효용을 잃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유럽에서는 헌법 정치의 맹아가 생겨난 지 1000여 년이 되어 인민이 이 제도에 익숙해야 할 뿐만 아니라 종교라는 것이 기축을 이루어 종교가 기축을 이룬다. 사람 마음에 깊게 침투하여 인심이 여기에 통일되어 있다. 그러니까 뭔가 유럽 사람들은 기독교라는 오랜 종교를 통해 갖고 아주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이 너무나 깊게 넓게 퍼져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종교라는 것의 힘이 미약하여 한 국가의 기축이 될 수 있을 만한 것이 못 된다. 불교는 한때 융성하여 상하 인심을 한때 묶어냈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이미 쇠퇴한 바 있다. 신도는 조종의 유훈에 기초하여 이를 조술했다고 하지만 종교로서 인심을 통일시키기엔 힘이 미약하다. 신도도 자기네가 이제 재구성을 해내고 있는 거니까 아직은 힘이 안 된다. 그러니까 서양은 기독교라는 기본적인 가치관,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 같은 사람이 생각했던 moral sentiment, 그냥 인간임은 공유해야 되는 어떤 moral sentiment가 알고 보니까 기독교에서 나오는 건데 유럽은 이제 갖고 있었던 거고, 그런 그거 비슷한 게 그럼 과연 우리한테는 있느냐? 그럼 불교가 있냐? 아닌 것 같다. 불교 쇠퇴했다. 신도도 아직은 거기까지 못 미친다. 그래서 결론이 이제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기축이 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황실뿐이다. 천황밖에 없다. 천황에 대한 어떠한 충성과 이거는 국가를 통일해주는 가장 강력한 요소이니까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헌법에 나라의 기축으로 삼아야 된다. 헌법에 이 부분을 반영을 해야 되겠다. 천황을 어떻게 헌법 제정에 이용을 하느냐가 사실은 헌법이 얼마나 국민들 사이에 뿌리 내릴 수 있느냐, 헌정이 얼마나 뿌리 내릴 수 있느냐에 그걸 좌우할 것이다 라고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죠. 따라서 이 헌법 초안에서는 여기에 중점을 두고 군권을 존중하여, 그러니까 왕의 그 천황의 권력을 존중하여 속박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군권을 기축으로 하여 이를 훼손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주권을 분할한 저 유럽의 정신을 구태여 따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서 유럽을 지금 따를 필요는 없다라는데 이게 사실 지금 와서 보면 이제 뭐 백몇십 년 후에서 지나서 보면 이때부터 벌써 군국주의로 갈 수 있는, 역시 이거를 절대 군주제를 갖다가 극복을 못했다. 이제 그런 비판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 당시 1880년대에 동아시아에서 일본에서 이러한 논의가 있었다라는 자체가 중국이나 조선에서 1880년에 도대체 어떤 수준에서의 지금 지적인 토론이 벌어지고 있고 특히 국가의 체제에 대해서 어떤 논쟁이 오갔냐를 비교해 보면 좀 너무나 놀라운 그런 그 논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또는 그러니까 이제 그래갖고 이제 레슬러가 1888년인가 89년에 이제 초안을 내죠. 근데 그 초안에 대해서 이제 이 또가 또 그 수정을 하면서 이 또는 레슬러의 초안에서 천황의 정치적 책임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고 천황이 신성한 존재로 만세 일가의 후예로 통치하면서 시민들과의 특별한 관계를 기반으로 국구타의 기반을 제공하는 존재로 부각시킨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게 이제 이게 보통 읽으면서 뭐 혹시 이런 거를 우리가 읽으면은 보통들 뭐라 그러냐면 커봐 그냥 그 천황을 갖다 신성한 존재로 만들었지 이제 이런 본문적인 거지. 근데 전혀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걸 자세히 읽으면은 천황의 정치적 책임에 대한 부분을 천황한테 정치적 책임을 못 지게 하는 거예요. 정치에서 빼버려요.